안녕하세요. 8700님입니다. 가이드를 찍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본도 없이 진행하는 거라 말을 좀 단어를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R을 어로 말한다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 한번 해보죠. 자, 목차입니다. 일단 액트 시간대별 가이드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찍을 다음 가이드 영상하고 그 다음으로는 스타터 가이드 영상을 제가 아직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액트 시간대별 가이드는 자, POE 게이머들의 이해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이고 되게 광범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액트 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액트 미는데 3시간, 3시간도 안 걸려요, 심지어. 그래서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각각 이게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제가 맞춤형으로 액트 클리어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제시를 해주고자 합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좀 다른 사람들을 제가 지켜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빨리 늘더라. 이게 시간대별로 좀 빨리 늘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모두가 액트 3시간대 진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각 수준별로 좀 액트 클리어 타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가이드를 작성을 했어요. 보면은 시간대별 가이드는 일단 액트 클리어 6시간에서 10시간, 그다음 4시간 반에서 6시간, 4시간 반에서 3시간대, 스피드런의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드런의 영역은 사실 거의 보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는 봐주시되 그냥 보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액트 클리어 소요 시간은 좀 중요해요. 이거 액트 클리어 소요 시간은 당연히 담배 타임이죠. 그 다음에 액트 밀다가 밥 먹으러 가고, 액트 밀다가 전화하러 가고, 액트 밀다가 멍 때리고, 자고, 이런 기타 모든 시간들 제외입니다. 순수하게 내가 액트 미는 데만 집중해서 했는데 걸리는 이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빌드들을 골랐을 경우도 당연히 제외. 예를 들어서 화염질주 토템, 서리전멸 토템 이런 거. 솔직히 액트 스타터로 말도 안 되죠. 아무 아이템도 안 꼈는데 액트 스타터로 밴더버뽕도 아닌 걸로 이런 거를 한다? 말도 안 되죠, 진짜로. 아마 지금 제가 해도 이런 2개 빌드로 하면은 10시간 나올 겁니다, 진짜. 어지러지래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죄입니다. 주의사항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이거예요. 액트 클리어 타임이 10시간이 넘어갈 경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액트 클리어 타임 10시간이 넘어간다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또 뉴비의 유입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탈률도 엄청 늘었는데 반대로 뉴비 유입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 그래서 액트 클리어 타임 10시간 넘어가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뉴비면 10시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영상의 목적은 오로지 액트 클리어 타임만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주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나의 목적은 액트 클리어 타임을 줄이고 싶다, 그런 거에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액트 클리어 타임이 10시간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POE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가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엄청 액린이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액트 미는데 엄청 집중했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려, 액트가. 거의 대부분 10에 9은 액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액트 클리어 타임을 줄이기보다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제 영상을 다시 나중에 보러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지금 영상을 끄시진 마시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다시 보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이 영상에서 얻어갈 건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 액트 가이드는 또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제가 올린 액트 가이드를 보시면서 그냥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액트를 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무슨 가이드를 첨부했냐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액트 1부터 액트 10까지 여기 지금 쭉 있죠. 해가지고 보면은 제가 맵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보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어요. 뭐 여기서 놓치면은 좀 시간을 많이 버릴 것들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전직 퀘스트 관련은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글씨대로만 따라가도 액트가 무난히 그냥 뭐야 이거 따라하다 보니까 액트 10 다 깼네? 그냥 이럴 정도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그냥 천천히 시간에 좀 연연하지 마시고 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액트 그냥 천천히 미시고 그 다음에 팔각 사이러스 킬까지 스스로 한번 진행도 해보시고 존재하는 여러 컨텐츠도 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해 살짝 이해를 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욕심을 부려서 이제 액트 클리어 타임 줄이기, 뭐 그때 다시 제 영상을 보러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분들은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공통 가이드예요. 이거는 액트 클리어하는데 뭐 10시간이 걸리건 3시간이 걸리건 모르는 사람들이 알았겠으면은 좀 좋았을, 좀 좋겠다, 이런 그냥 공통 가이드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게임에 슬래시 플레이드라고 이렇게 치죠. 그럼 이거죠. 슬래시하고 플레이드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뭐 2시 22분 18초 동안 플레이했으면 이게 나오죠. 이게 보면은 이게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주질 않아요. 초 단위로 나오는데 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해주지 않나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다면은 지금 여기 인게임 플레이드 명령으로 나오는 플레이 타임에는 로딩 시간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마을에서 뭐 사냥터로 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냥터에서 마을로 돌아올 때 로딩을 하죠. 섭리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로딩 시간이 제외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는 4시간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4시간 10분이 지나있고 이래. 뭐 당연히 좀 뭔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측정해주고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액트 밑에 라이브 스플릿이라는 타이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유명한 해외 뭐 스피드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스트리머들조차도 다 대놓고 사용을 해요. 당연히 정지 위험은 없습니다. 뭐 이게 특정 뭐 나쁜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단순히 타이머다. 그래서 정지 위험 없고요. 그냥 공식적인 대회에서 라이브 스플릿 그냥 대놓고 켜놓고 그냥 액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타이머 프로그램 사용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내가 액트 시간을 정말 줄이고 싶다면. 이제 실시간으로 시간이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액트 1 미는데 뭐 25분 걸렸고 액트 2는 근데 미는데 뭐 30분이 걸렸다. 근데 액트 3은 또 더 오래 걸렸다. 뭐 이런 뭔가 이상하죠. 뭐 그런 거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타이머를 쓰기가 싫어. 나는 뭐 여기 화면에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막 더럽게 하나 나 있는 것도 싫고 나는 뭐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는 것도 뭔가 싫다. 난 다 끝나고서서 확인하는 게 차라리 낫다.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플레이드 명령어 써도 됩니다. 단 명령어를 입력하여 나온 시간에 내가 클리어한 액트 개수만큼 1분씩 더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액트 하나하나별로 로딩 시간이 보통 1분이에요.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액트 1 다 깼을 때 액트 1에서만 총 로딩 시간이 평균적으로 1분 정도 막 이래요. 그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액트 3을 내가 클리어를 했어. 액트 3 클리어하고 나서 그러니까 도미누스를 잡고 나서 명령어를 입력했더니 1시간이 나왔다. 플레이 타임이. 그러면은 1시간에 3분을 더해서 실제 풀탐은 1시간 3분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좀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유용한 팁들이거든요. 뭐 더 많은 팁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 이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좀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좀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P 누르면 노드 나오죠. 노드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하고 ESC를 누르면은 변경한 패시브 스킬 트리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나는 적용하려고 찍은 건데 이거 왜 한 번 더 물어봐.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찍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컬트를 누른 컨트롤 키죠. 이걸 꾹 누른 상태로 좌클릭을 하면은 바로 찍힙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으면은 문구가 안 떠요. 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바로 찍히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키를 키보드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잼이나 아이템을 들고 무빙이 가능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면은 지금 좌클릭이 무빙이고 F클릭이 무빙이 하나 더 있죠. 근데 원래 좌클릭이 무빙일 때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비전 섀도우 보드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 이동하려고 해. 땅바닥이 버리는 판정이 돼버리죠. 근데 만약에 이거 들고 F를 눌러서 지금 F 이동이죠. 키에 놨죠. F를 누르면서 이동한다. 이동이 되죠. 그래서 스피드러너들은 무조건 이걸 씁니다. 시간 단축에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뭐 잼 끼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잼 빼고 뭐 끼고 뭐 딴 데 갈아 끼고 뭐 가능합니다. 무빙해 놓으면은. 근데 이거는 스피드러너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지, 이제 뭐 액트 미는데 막 10시간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시간 단축하겠나고 무지성으로 막 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얼타요. 더 이상하게 막 손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막 잼 들고 무빙 치다가 막 몬스터한테 맞아 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는 쓰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본격적으로 액트를 미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때 쓰세요. 그때 써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지성으로 쓰지 말아라.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액트 과정에서는 포탈을 열어놓고 캐선컨을 하면 포탈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뭐 액트 과정에서 내가 여기 포탈 열어놓고 나중에 편하게 포탈 타가지고 그냥 바로 다시 와야지 하고 포탈 열어놓고 딴 데 갔어. 딴 데 가서 이제 내가 캐선컨을 했다. 이제 캐릭터 선택창으로 넘어가서 캐선컨을 했어요. 들어오니까 포탈 날아갔다. 당연한 겁니다. 포탈 사라져요. 그거 꼭 인지하시고 여기 시간 날리지 마세요.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액트를 밀면서 맵의 레벨하고 내 레벨이 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막 6, 5 이렇게 차이 나. 근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맵 레벨하고 내 레벨은 7 이상만 차이가 안 나면 됩니다. 맵 레벨이 60이면 내 레벨은 54까지도 경험치를 맛있게 먹어요. 53이어도 경험치를 먹긴 하는데요. 좀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맵 레벨하고 내 레벨은 7 이상만 차이 안 나게끔 해주세요. 웬만하면 7 이상은 차이 안 날 거예요. 이렇게만 안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거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아마 대부분들 모를 겁니다. 이거 대부분들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엔터 바로 위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하고 그 내가 채팅 친 거 지우는 버튼 있죠. 그 버튼 사이에 이게 있거든요. 이거를 쉬프트하고 같이 눌러요. 쉬프트하고 같이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템 검색이 여러 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또는 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5월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블루 그린 링크 또는 그린 블루 링크 또는 블루 블루 링크 또는 그린 그린 링크 또는 이동, 이걸 동시에 검색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원래는 동시에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은 동시에 검색이 됩니다. 다 검색해줘요.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를 일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자, 키워드죠. 자, 블루 그린 하고 그린 블루, 블루 블루, 그린 그린, 이동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다 검색이 안 되죠. 다 애초에 검색이 안 된 상태고, 자, 그린 블루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린 그린까지 검색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블루 블루도 검색이 된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로 3링크 당연히 검색되겠죠. 원래 하나만 검색해도 3링크면 검색이 되니까 3링크 당연히 검색됐고요. 뭐 그린 뭐 그린 3링크까지 검색이 됐고, 이동 속도는 뭐 없어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데 이동 속도도 있으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검색이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검색이 돼요. 장점이 뭐냐? 쇼핑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겠죠. 자, 이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 쉣! 여기서 다 찾고 있어야 돼요. 그냥 쳐다만 봐도 어질어질합니다. 쇼핑을 하루 종일 해요. 신발 같은 경우 이동 속도가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훨씬 편리하죠. 내가 찾고 싶은 거면 찾아가지고 사고 싶은 거면 빨리 사가지고 뚝딱 하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딱 봐도. 그래서 공통 가이드는 여기서 끝이고, 이제 액트 클리어 6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사람들, 이거 좀 먼저 볼게요. 일단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액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쓸모없는 서브 퀘스트, 그리고 필수 서브 퀘스트가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메인 퀘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불친절한 GGG의 잘못이 맞긴 하거든요. 이 정도로 액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친절한 게임 또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도로 불친절한 게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걸요? 없을걸요? 그래가지고 메인 캐스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떠 있잖아요. 뭐 지금 메인 캐스트가 안 떠 있는데 2장 가면 이제 뜨죠. 제 2장까지만 있거든요. 얘는 서쪽 숲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 이동하면은 또 뭐 다음 캐스트가 뜰 거예요. 그러면 다음 캐스트가 뜨면은 여기서 뭐 하래. 그럼 이게 뭔 소리지? 뭐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헷갈리는 거. 그런 거 헷갈리는 사람이 대다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 대부분이 시간이 없는 직장인 또는 액린이에요. 근데 거의 한 열의 7, 8은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 대다수일 겁니다. 백수는 아닐 거예요, 웬만하면. 최대한 적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최대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최고의 효율을 뽑는 게 당연히 중요해요. 왜?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관련 가이드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이제 글씨만 읽으면서 진행을 해도 그냥 무지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뭐 남쪽 쪽에서 마을, 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버려진 경작지에서 굴을 찾아가지고 들어간다. 굴에서 백색 곰 잡고 다시 버려진 경작지로 나와서 갈림길에서 웨이 찍고 마을로 이동한 다음에 순 플라스크 받고 다시 죄악의 방으로 이동. 굉장히 그냥 글씨만 읽어도 진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서 진행해도 10시간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 잼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대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내 머릿속에 이걸 넣어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가 없이 액트가 진행이 가능하게끔 되잖아요. 이 가이드 없이 나는 착착착 액트를 진행할 수 있어. 이러면은 내가 쇼핑을 하는데 오래 걸려도 내가 액트를 밀다가 몇 번 죽더라도 6시간이 나와요. 6시간이 나옵니다. 액트만 멀쩡히 밀 수 있으면 6시간이 웬만하면 나와요. 뭐 똥빌드를 하는 게 아니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꼭 6시간이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항상 슬로우 스타트야. 나는 액트맨인데 8시간이 나와. 8시간이 나와도 돼. 상관없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 가이드를 보고 꼭 액트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밀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게임은 굉장히 하드코어해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더 하드코어해지죠. 더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익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음 시즌에 게임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쉬운 이 상태의 게임으로 연습을 해서 뭐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쉬운 상태에서 연습을 해놔야지 다음에 어려웠을 때 더 무난히 진행이 가능해요. 지금 쉬웠을 때에서조차도 연습을 안 해놓으면은 다음에 어려울 때 진짜 개박살나고 액트조차도 못 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미리 한 번이라도 꼭, 2번 필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 민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민 사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꼭 한 번이라도 미리 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밀어본 것만으로 완벽히 숙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 한 번 밀었다고 나 이제 이거 가이드 안 보고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그냥 기계처럼 따다닥 할 수 있다. 여기서 서브캐 뭐 필요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캐 어디로 딱 가야 되는지, 여기서는 무슨 서브캐 어디로 필요한지 다 알 수 있다. 솔직히 불가능하죠. 한 번으로는. 본인이 천재면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당연히 첫날에도 엑셀을 보시고요. 첫날에도 엑셀을 보시면서 같이 밀게 되면 훨씬 시간이 단축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저 옛날에 액트 미는데 10시간 걸렸을 때 저도 엑셀 보면서 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훨씬 시간이 단축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심각한 서버 문제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시즌이죠. 저 같은 경우에 액트 미는데 한 3시간대 정도 나오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액트 미는데 14시간 걸렸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서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혹시나 서버 문제 때문에 더 오래 걸리시더라도 뭐 이건 제 잘못이 아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액트 미는데 4시간 반에서 6시간.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액트 미는 시간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 이 사람들은 필수 패시브 서브캐, 메인캐 미는 동선으로 다 외우고 있겠죠. 당연히 외워야지 이 정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액트 미는 것이 익숙해졌어. 그러면은 이 시간이 나와요. 보통 6시간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평균 액트당 30에서 35분 정도, 그 다음에 전직은 1차, 2차, 3차 다 해서 15분,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링크 맞추기, 그 다음에 색깔 맞추기, 그 다음에 얼타기, 이 4개 포함해가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해가지고 거의 한 5시간 40분, 50분 막 이렇게 걸릴 거예요. 거의 6시간에 가깝게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좋은 스타터 빌드로 액트를 미는 게 당연히 기본 베이스입니다. 막 엉망진창 아직도 서리전멸 토템으로 막 하면서 막 4시간 30분대 나오고 거의 기적에 가깝다. 그런 거는 타빌라의 바람의 걸음을 입혀놔도 아마 4시간 30분대는 서리전멸 토템으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좋은 스타터 빌드로 액트를 미는 게 기본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액트 클리어 시간을 10분씩 줄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방금 이제 6시간에서 10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액트 1에서 5 미는 것만 어느 정도 동선이 익숙해져도 액트 미는데 8시간 걸렸던 게 갑자기 액트 미는데 7시간이 걸리고 1시간이 확 줄어들고 이래요. 굉장히 재밌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10분씩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시간이 안 줄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필수 퀘스트 동선을 알지만 맵 레이아웃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쇼핑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 다루도록 하죠. 쇼핑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단 최우선이에요. 팔아야 할 아이템은 빨리 팔고 사야 될 아이템은 빨리 사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팔아야 할 아이템은 알아요. 왜냐?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거든. 뭐 레지가 뭐 어떻게 붙어야 되는지, 뭐 생명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붙으면은 아 이거 내가 팔아야겠다, 아니면은 추후에 내가 냅뒀다가 껴야겠다, 알아요. 그래서 파는 거 빨리 팔아. 근데 사는 게 굉장히 좀 더뎌.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루스트한테 가가지고 아이템 살려고 해. 근데 보다 보면은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 아 역시 나 종류가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신발 이석 신발 있네. 근데 확장이 오버야. 예를 들어서 내가 확장이 오버를 하나도 못 주웠어. 그래가지고 확장이 오버 없네, 진짜 개짜증나는데 이래서 짜증 한 번 내면서 이미 시간 가. 그 다음에 뭐 내가 만약에 파랑 3링크를 찾고 있다. 파랑 3링크, 근데 파랑 3링크 없네. 근데 여기서 파랑 3링크 꼭 필요한데 어떡하지? 파랑 3링크, 그럼 혹시 파랑 말고 뭐 에질베이스 3링크라도 없나? 뭐 어떻게 지능 이오고치 뭐 3링크라도 없나? 없어. 막 이러면서 찾아봐. 이러면서 쇼핑 시간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액트마다 이러고 있어요. 거의 한 액트 3? 길게 보면 액트 4까지 이러고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다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가 추천드린 이거 여러 개 검색하는 거, 이것만 쓰셔도 일단 액트 미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쇼핑하는 시간 일단 가장 많이 좀 줄이는 방법은 뭐 링크, 뭐 색깔 이런 거에 좀 크게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무슨 잼을 끼든 간에 굴러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굴러는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레벨업을 하든 뭘 하든 마을에 또다시 뭐 퀘스트를 계속 오게 되면 또 리필이 되니까 그때 다시 봐도 늦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에 쇼핑을 했을 때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없다 하더라도, 당장 이게 필요한 게 없다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고 바로 뛰십시오. 그 쇼핑 시간을 그렇게 좀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쇼핑 시간을 좀 많이 줄이시고, 그 다음에 액트 3부터는 4링크 아이템을 팔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액트 3부터 하간이 4링크 아이템 파는 거. 근데 액트 3에서 4링크 아이템 내가 사야겠다고 너무 자주 쇼핑은 하지 마세요. 뭐 액트 3에서 그냥 한번 축 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액트 3에서 뭐 하간한테 뭐 4링크 아이템 살려고 마을 갈 때마다 하간한테 가고 레벨업 할 때마다 하간한테 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간이 4링크 생각보다 잘 안 팔아요. 그리고 4링크 없어도 3링크로도 액트 3 미는 시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해봤자 4링크랑 3링크랑 딜 한 20%? 많이 잡아봤자 한 25% 차이예요. 근데 그거 큰 차이 없어요. 그니까 너무 액트 3에서 자주 쇼핑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4장 도착할 생각을 하세요. 4장 도착하면 4링크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액트 3에서 쇼핑 시간 좀 많이 줄이시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맵 레이아웃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외우면 좋긴 하죠. 근데 그 무조건은 아니다. 쇼핑하는 시간만 줄여도 되고요. 이제 여기서 추천해드려야 될 거는 반복적인 액트 밀기로 좀 잦은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무지성으로 이제 저항 안 맞추고 그냥 막 뛰댕기다가 액트 6 이후부터 이제 줄창 그냥 죽어가지고 사망해버리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스에서 죽는 건 괜찮아요. 보스는 죽을 수 있지. 보스는 세니까. 보스에선 저도 죽어요. 액트 6 이후로. 근데 문제는 그냥 잡몹만 주구장창 있는 뭐 레이아웃 긴 맵에서 달리다가 레이아웃 중간에서 뒤져버려. 오쉣, 시간 다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경험치도 5%씩 버려요. 5%씩 버리면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내가 경험치를 어느 순간 100% 이상을 버리고 있어. 그러면은 노드도 하나 덜 찍게 돼. 거기서 내가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졌어. 거기서 또 죽어. 그러면은 또 더 약해져. 이게 무한 악순환의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항 안 맞추고 달리는 이런 것 좀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실수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밀리 스타트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리는 아이템을 무기를 밴더에서 갈아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무지성으로 막 액트 1에서 낀 무기 액트 3에서 아직도 끼고 있고, 액트 2에서 낀 무기 액트 4에서 아직도 끼고 액트 밀고 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무기 밴더를 안 하고 그냥 무슨 과거에 있는 아이템을 아직도 끼고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밴더, 그 법봉 밴더, 스펠러들이 법봉 밴더 하죠. 위치나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레벨의 밴더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진화의 오브나 변화의 오브가 부족해 내가 밴더를 하려는데. 그러는 경우 되게 많죠. 변화의 오브가, 특히 변화의 오브가 없어. 에센스는 있는데. 그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화의 오브, 변화의 오브, 에센스가 부족한 거는 이제 뭐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못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실력 부족입니다. 진화의 오브, 변화의 오브, 에센스는 액트 2 보스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법봉을 밴더할 수 있게끔, 충분히 커러시를 모으게끔 아이템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브 형태로 안 떨어져도 레어 아이템, 매직 아이템 형태로 다 떨어져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주어서 안 판 겁니다. 시간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명백히 본인 실수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아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만 충분하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고. 그 다음 이거는 어느 시점에 무슨 점을 사고 갈아 끼는지만 알아도 된다는, 뭐냐면은 뭐 NPC한테 뭐 무슨 잼 팔지 막 이런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액트 2에서 뭐 버프 팔지. 맞다. 액트 2에서 뭐 전령 팔고 뭐 스키터버 팔았었지. 액트 2에서 육체어도 팔았었지. 이런 정도만 알아도 돼요. 뭐 육체어들 어디서 파는지 모르고, 뭐 스페슬링어쯤 어디서 파는지 몰라가지고 막 액트 1 갔다가 액트 2 갔다가 마지막으로 액트 3 가고 막 이런 얼타면서 마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상사만 겪지 않아도 시간은 충분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인지하면서 좀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액트 클리어 4시간 30분 도달하는 데는 어렵긴 하지만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액트 3 클리어 4시간 반에서 3시간대. 제가 지금 3시간 반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액트 클리어 하는데 4시간 30분만 걸려도 엄청 빠른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액트 클리어 하는데 4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대부분들 존경을 해줘요. 너 좀 하는구나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인간은 맨날 욕심쟁이입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3시간대로 진입하는 가이드로 따로 작성을 했어요. 뭐 진짜로 3시간대가 되고 싶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뭐냐, 1분 2분 주주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움, 그냥 고통 그 자체입니다.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지경이냐면은 로딩 한 번 한 번이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근데 갈림길을 클릭해야 되는데 손이 떨려버린 거, 여기를 클릭한 거야. 로딩 잘못했죠. 그래가지고 와 이게 너무 아까워, 이 로딩 잘못한 게. 그런 경우 그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서 게임하다가 결국엔 화가 나버려요. 샷건을 쳐버립니다. 근데 이제 탈모 조심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빙하면서 아이템, 잼 갈아 끼우는 거는 일단 기본 패시브로 깔고 가야 돼요. 아마 타이타이 킬러나 IM 액자일 같은 뭐 이런 스피드런 스트리머들이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4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는 일단 제가 뭐 본인이 액트 미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고, 이런 스트리머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많이 봤을 거고, 이런 건 기본 패시브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은 3시간대 진입하기 정말 힘들어요. 맵 레이아웃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기본이에요. 왜 정말 많이 알아야 되냐. 액트 1, 2, 그 다음 뭐 액트 6, 7 이런 액트 초반부와 액트 후반부에 맵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요. 그니까 맵 레이아웃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초반부의 레이아웃을 알고 있으면 후반부에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이. 알고 있을수록 나한테 더 이득입니다. 3시간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잼이 어디서 필요한지, 그 다음에 NPC 보상으로 주는 잼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잼 위치는 어디인지 다 외워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NPC에 만약에 퀘스트를 깨요. 1장으로 간다. 초반에 타클레한테 가요. 그러면 타클레한테 가면 보상 열총 2번 주죠. 섀도우는 초반에 잼 연속으로 2번 받는 데서 왼쪽에서 2번째가 폭풍보 주고, 그 다음에 2번째 보상에서는 오른쪽이 설해전멸이다.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사한테 받는 거는 처음에 스문플라스크가 가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빠른 조립보드가 맨 왼쪽이었나? 지금 까먹었네. 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 외우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재빠른 조립보드 같은 경우는 못 외운 게 그냥 생긴 게 특출나가지고. 근데 NPC가 파는 잼 중에서 내가 살 잼의 위치도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거 위에 거보다 더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만약 이렇게 있어. 근데 뭐 검색하면 되지 않음? 이렇게 하는데 액트를 밀다 보면은 사야 되는 잼이 거의 수십 개예요. 왜냐면 한 가지 잼으로 밀기도 하지만은 체제를 변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액트 3에서. 그러면 사야 되는 잼이 수십 개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맹독성 B를 사. 맹독성 B. 샀어. 또 활력 사야 되네, 활력.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사야 되네, 뭐 공허 조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어. 검색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 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맹공을 사고 싶어. 맹공 여기 있다. 비전세도 사고 싶다. 여기 있다. 서리포탄 사고 싶다.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뭐 화염벽 사고 싶다. 여기 있음. 그 다음에 재빠른 조립 여기 있음. 그 다음에 연소보조 사고 싶어. 여기 있음. 범피추 여기 있음. 냉피추 여기 있음. 다 알아야 됩니다. 하위다중 여기 있음.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잼이 어디 있는지.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시간 가지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빤스로 하다시피 좀 되게 짧게 가져가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정도 이해도면은 거의 쇼핑 시간 짧게 가져요.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보면은, 나 이제 쇼핑을 하겠죠? 쇼핑 스타트 딱 하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고 보고 끝. 이 정도로 쇼핑 시간 짧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거. 사실 인간이란 게 실수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실수를 웬만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절대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만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가 와도 바로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밴더 재료가 부족할 경우, 잼살 커런시가 없는 경우 얼타지 말고 바로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밴더 재료가 부족할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법봉을 밴더를 하고 싶다. 근데 20레벨 법봉 밴더가 이제 매직 마법봉 하나, 그리고 레어 반지 하나, 그리고 변화의 오브 하나죠. 근데 내가 액트 2에서 20레벨을 찍고 밴더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에센스가 2개가 없네? 이거 내 실수는 맞아. 에센스 2개 없으니까. 변화의 오븐이 있고 에센스 2개 없어. 그럼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해서부터 이제 얼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만약에 반지를 이제 일단은 없으니까 급하게 매직 반지 이제 14레벨 법봉 2개를 밴더 해가지고 갈까?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에센스 2개 구해가지고 밴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변화의 오브가 없으면 어떡해? 어떡하지? 이러면서 얼타. 이런 순간 이미 개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얼타지 말고 바로 다음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액트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액션이 무빙을 하는 도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잼 갈아 끼우기, 아이템 갈아 끼우기, 색채 바르기, 뭐 아이템에 에센스 바르기, 뭐 아이템에 에센스를 뭘 발라야 되는지 에센스 확인하기, 그다음에 오브 바르기, 뭐 패시브 노드 찍기 등등 모든 행동을 다 무빙 중에 하셔야 돼요. 기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무빙하면서 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기를 잘 써야 된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기의 쿨타임 을 보고 적절하게 내가 무슨 이동기를 사용할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무지성으로 이동기 함부로 낭비하면 진짜 그냥 낭비 그 자체입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진짜 진짜 그냥 걸어가느냐만 못하는 거, 뭐 뒤로 무빙기를 써버린다거나 진짜 뭐 안 쓰니만 못하는 그런 짓거리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다음 시즌 너프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동기는 어쨌든 쓸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무튼 이동기 낭비는 안 됩니다. 이동기는 어쨌든 쓸 거니까. 그래서 이 외에도 좀 많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정도로 추려봤어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그냥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좀 머리털 다 빠집니다. 솔직히 4시간 반도 어디 가서 극찬받을 속도고요. 스트레스성 탈모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냥 본인 삶에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뭐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니까 3시간대 안 나와도 돼요. 4시간 30분으로 만족해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 스피드런의 영역인데요. 이거는 저도 몰라요. 스피드런 안 해봐서. 왜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스피드런 무난하게 하려면 액트 클리어 플러스 3차 플러스 올 스킬 포인트 퀘스트 완료를 평균 3시간 10분대 이내로 해야 되는데 타이틀 킬러가 한 2시간대 나와요. 다 깨는데 저도 평균 3시간 30분이거든요 3시간 30분이면 스피드런 대회 참가는 할 수 있어요. 참가하면은 근데 그냥 밑바닥 깔아주는 겁니다. 모의고사로 따지면은 그냥 9등급 깔아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목차는 다음 가이드 영상. 제가 필터 블레이드를 직접 사용하면서 액트를 밀어요. 그래서 필터 블레이드 사용법 관련한 간단한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아틀라스 8강 맵 자가수급하면서 빠르게 찍는 방법 가이드. 아무리 늦어도 아틀라스 8각을 이틀 차에 자가수급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다음 시즌 스타터 가이드 영상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타터 빌드 가이드 영상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스타터 빌드 가이드 영상을 먼저 안 올린 이유는요, 이번 시즌 대규모 너프 패치가 확 실시되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 너프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나와봐야 좀 스타터가 무난히 가능할지 판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수요일 이후에 패치노트가 나오는 수요일 이후에 스타터 빌드 가이드를 작성할 거고요. 지금 벌써 스타터 가이드 영상들이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오는데 이 가이드 영상들을 뭐 참고하는 건 좋아요. 아, 이런 스타터가 있구나, 이런 스타터가 괜찮았었구나 하고 참고하는 건 좋은데요, 좋아 보인다고 무지성으로 벌써 그 빌드를 초이스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너프 패치가 시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너프 패치가 있는 건 맞지만은 유독 그 빌드가 고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 빌드가 저승으로 가버릴 수 있다. 유독 내가 선택한 빌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발 물러서시고 참고만 하시고 좀 더 신중히 수요일 이후에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스타터 빌드를 어쌔신 독칼복, 어쌔신 독칼날비 칼날 폭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을 짓고 있어요. 너프 먹어도 아마 그거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끝이고요. 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팔채 냉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이드는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업로드할 거고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행 한번 해보세요. 되게 세세하게 짜놨으니까 진행 한번 하시고, 이게 수정이 불가능해요. 저 이외에는 수정 불가능하게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뭐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뭐 여기서 뭐 오류가 발생됐다, 뭐 뭔가 길이 잘못됐다, 설명하는 게 아니면은 뭐 색칠이 이상하게 됐다, 뭐 이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니면 댓글로나 뭐 알려주시면은 제가 보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